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분야 중에 하나인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학습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또 소주제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내용은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차시마다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요. 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차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강한 농식품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학습 내용은요, 간단하게 이제 식품 산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특징과 오늘의 이번 차시의 중요한 그 주제인 건강한 농식품 소비 생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식품 산업은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식품산업을 식품을 생산 또는 가공, 제조, 조리, 포장, 수송, 판매한 산업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생산이 바로 1차 산업이 될 수 있겠고요. 가공이 2차, 서비스가 3차.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세 가지를 곱해서 융복합한 것이 바로 6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무용의 자원인 1차 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 가공, 3차 산업인 서비스, 체험 관광까지. 그래서 이러한 융복함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마찬가지로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융복합 산업이다. 식품 산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전유성, 그다음에 높은 공공성,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특성이 있죠.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유성은 우리말로 하면 독점 또는 독차지. 자, 이러한 용어하고 유사하게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인식 속에 매우 익숙한 것이 바로 음식과 식품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기술 집약적이지도 않고 기술 보호 장벽도 높지 않으며 진입 장벽 역시 높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낮은 전유성이다. 그리고 이제는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식품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는 이제 배부른 것만이 아니라 맛과 문화와 그다음에 건강과 행복 등 다양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는 기술 위주의 제품 생산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따라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화, 자동화, 규격화로 대변되는 생산성 증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서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 미래 농식품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큰 관심이.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미래 농식품 산업을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한편 높은 공공성. 그러니까 식품 산업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산업이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 국가의 제도와도 직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죠. 그래서 공공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특징이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식품은 말 그대로 굉장히 우리가 필수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 그래서 다른 소비자에 비해서 수요 기반이 높고 안정적이죠. 최근에 비혼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 인구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요인, 가축 전염병, 생산자의 쏠림 현상 등으로 공급이 여타 공업 제품에 비해서 다소 불안정한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그 건강한 농식품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우리의 농식품 산업과 관련 분야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지금까지 겪지 못한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지금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비대면을 통한 활동과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소비의 증가, 아무래도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 소비가 크게 증가했죠. 한편 생산 측면에서는 농업인력 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 감소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산성을 높이려면 자동화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통계청 자료와 이제 관련 공공기관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10년간 농식품의 소비 변화를 보니까 크게 4가지로 단축이 되더라. 자, 첫 번째는 젊은 소비, 두 번째는 간편한 소비, 세 번째는 건강 중시, 네 번째는 먹거리와 구매 장소가 다양화되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농식품 산업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고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국가 시스템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창출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뒷시간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다양성, 전통, 개별, 문화, 맛을 비롯해 베지노믹스라든지 신조어예요. 소통 콘텐츠, 건강 안전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식품 분야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식품의 안정성 문제, 맞춤형 식품 개발.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내 몸에 맞는 식품이 무엇인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향후 시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거니까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안전성과 건강 중시 또는 편리성 또는 기능성, 자, 이러한 이주의 이제 식품 트렌드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베지테리언과 비건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베지테리언은 고기를 제외한 활력식, 생명식, 역동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지테리언이라고 합니다. 비건은요, 약간 다릅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채식주의자, 동물성 제품 섭취도 자제할 뿐만 아니라 동물성 재료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죽, 양모, 모리털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 실험한 제품도 보이콧하고요. 동물의 알과 유제품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 동물을 착취해 얻는 꿀도 대체로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건족은 동물 복지 인증 제품을 또 찾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농식품 인증 제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접어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건강한 농식품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뒷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